회사를 다니다 보면 때때로 번아웃 되는 바람에 커리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쉬다가 정신이 수습이 되면 그때 다시 직장 구하지 뭐 하는 생각에 그냥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후에 뭔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칼자국 그 자체만으로도 험악한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하지만 거기에 상상력까지 동원되면 칼자국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 조폭 출신인가? 칼 들고 싸웠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추정들을 하게 되고 이후 대화를 통해 그런 추정들을 정교하게 그려나가게 됩니다. 이력서를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굉장히 깊이 있게 파악해내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약간의 대화나 행동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점쟁이 수준으로 유추해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큰 IT 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인터뷰 때 문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는 모습만 봐도 성격이나 이후 회사 생활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다 들어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출신 학교나 전공, 이직 빈도 같은 명시적인 정보 이외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간의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그런 암묵적인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직장 근무 기간 사이의 공백 기간입니다. 공백 기간은 퇴직 사유나 공백 기간 동안 했던 일 등의 스토리와 결합되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유학이나 자격증 준비, 자기 사업 론칭 등 공백 기간이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쉬었다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던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기 그러니 부모님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쉬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한 패턴이 그 이후에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또 그만둬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하자고 하기 망설여지게 됩니다. 특히 헤드헌터의 추천을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된 경우 이런 유형의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또 이직을 하면 회사의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돈을 들여 사람을 뽑았는데 1, 2년 후에 나가버리면 그 자체로 엄청난 비용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잦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중견 이상의 기업에서는 회사가 투자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키워나가는 중요한 보직에는 그런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봉 내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회사들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 해올 때와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지원했을 때 협의 가능한 연봉 수준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재직 상태에서 지원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제시 가능한 연봉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내가 가장인 경우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은 경우에도 쉬었다가 직장을 찾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 큰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시간이나 연봉을 내고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 역량보다 훨씬 못한 회사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벌이가 아니거나 모아둔 여윳돈이 없는 경우 이런 현상은 특히 심해집니다. 특수 직종이어서 잡 포지션이 흔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고 재무나 인사 총괄처럼 자신의 특기가 회사의 핵심 스텝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쉬었다가 이직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 외에 회사와의 궁합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 회사 간 공백이 있으면 다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재직 상태가 아닌 경우는 일종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처럼 지원자 우위 포지션이 아니라면 서류 통과에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를 쉬었다가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생각지 못한 장벽 때문에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생각으로 일단 그만두고 보자라는 생각은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가능하면 번아웃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그런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횟수가 반복이 되면 자신의 몸값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